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황대근입니다. 또다시 위기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된 중국의 기술 강탈, 한국조선의 LNG 기술력이 유출되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국정원으로부터 7월과 8월에만 2건의 LNG 선박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상황인데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술 유출범들에 대한 미비한 판결, 특권 유지와 권력 유지에만 신경 쓰는 상황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저희 대기업이 기술 유출 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현재 이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중 80%가량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10명 중에서 8명가량은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옥에 안 간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 기술 유출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유출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양형 기준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대부분이 무죄가 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법적인 제도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산업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다가 우리의 기술력, 경쟁국, 특히 중국에게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국회는 다른 일 말고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조선업 기술 강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현재 LNG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 강탈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6월 달에도 LNG 기술에 대한 유출 혐의를 받았던 직원이 존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무죄 선고가 나타났는데 해당 기술력이 산업기술보호법에 표기된 기술인지 모호하다, 인정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으로 무죄가 된 건데 법망이 너무 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처우 개선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사범에 대한 법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인력이 한 30명 정도 중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동종업계나 이 경쟁업계 취업에 따른 벌금 혹은 징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러한 사건의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스파이법을 만들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이런 이슈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선업에 좋지 못한 업무 환경 역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조선업 관계자는 이번 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또 물어봤습니다. 자,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 함께 보도록 하죠. 이번에 LNG가 중국 쪽으로 기술 유출됐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조선업계 관계자에게 이번 LNG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조선업에서의 기술 유출은 꽤나 오래전부터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약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중국 쪽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이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발생이 되었던 상황이고 특히 중국이 LNG를 키우려고 계획한 시점부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슈다라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국 쪽의 오퍼를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연봉을 더 높게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실 이 부분은 조선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난 항공사도 관련된 부분이 비슷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조선 업무 환경도 굉장히 좀 열악하죠. 이 부분도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에 대한 업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노조부터 파업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조선업 관계자와 또 대화를 해보면서 파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당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파업의 주된 원인은 바로 임금 협상이 맞았습니다. 현재 조선업에 슈퍼사이클이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 임단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이 임금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산업 차원이나 뭐 정부 차원에서 바꾸지 않는 한 지속적인 어떤 이슈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국가 기관 산업이 튼튼하게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금속노조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맞을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파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정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틀을 말씀을 드려보면 업무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 메인 포인트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자들은 중국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인력난까지 이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기술 유출 사건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개인적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국내 법적인 제도 역시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업 이 업무 환경 자체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동아일보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님께 직접 메일을 보낸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뭐 경찰이랑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을 하고 나서 기사를 쓴 내용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필두에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진실사항이 맞는지 또 저희 대기업이 현재 탐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메일을 받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소통할 예정에 있으니까 저희 대기업 그리고 황대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술 유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존재를 했었죠. 바로 디스플레이 분야였습니다. 이 중국의 BOE가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또 한국이었죠. 이 하이디스를 인수한 이후에 관련된 기술력을 가져가서 현재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 정권이 잘못했다, 야당 측이 잘못했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면 오늘을 기점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이 조선을 넘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현황에 대한 실태, 정부에 연락을 해서라도 제가 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